2차 면접 합격 통보를 받은 뒤 제일 먼저 실행한 일은 눈썹 문신 예약을 신청한 것이다. 마지막 눈썹 문신은 아마도 결혼식을 준비하던 4년 전쯤일 것이다. 이후에 대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했지만 주머니 사정이 아쉬워서 지속적인 관리를 미뤄왔다. 나중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되면 관리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아직 최종 합격 통보를 받지는 않았지만 합격을 목전에 두고 내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었다.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 작년 8월에 퇴사했기 때문에 직접 소득세 신고를 했다. 경제신문을 정리하고 운동도 하고 회사에서 메일로 요청 온 증빙 서류를 준비하며 보내는 바쁜 하루. 주말에는 카페에서 앞으로의 가게 계획을 세웠다. 이제는 외벌이가 아닌 맞벌이 수입이 들어올 예정이니 연간 목표 저축액을 그에 걸맞게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서 점심은 콩국수를 사 먹었다. 서류상 문제될 것도 없고 평판 조회도 전혀 걱정될 게 없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다. 스크롤만 내려봤자 기분만 다운될 뿐이야. 함께 올라가. 생각보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까다로워서 정신없는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다.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입사일이 몇 일일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눈여겨보던 피부과 병원의 예약 자리를 운 좋게 잡았다. 편평 사마귀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라 내가 인지하고 있는 범위보다 더 꼼꼼하게 치료를 해주셨다. 그리고 치료도 치료지만 병원 브랜딩이 잘 되어 있길래 감탄하며 치료 안내 리플렛을 구경했다.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아서 몸에 닿는 촉감이 얼얼한 상태다. 이후 평범한 날들이 이어졌다. 간혹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는 메일이 오기도 했고 모든 요청 메일에 3시간 내로 회신 보냈다. 5월 초에 2차 면접 합격 발표가 이뤄졌고 6월 1일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감히 입사일을 6월 1일로 예상해 보았다. 그게 깔끔하기도 하니까. 하지만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흘러 기어코 6월을 넘겨버렸다. 입사일이 6월 중순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오늘도 추가 정보 요청 메일이 왔기 때문이다. 이 기업은 외국계고 내가 처음 경험해보는 업종이라 모든 진행 상황이 낯설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침착하게 기다렸다. 부모님은 현재 상황을 모르신다. 최종 합격 통보를 받으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면접을 본 상황까지 비밀로 했기 때문이다. 이 비밀을 이렇게까지 길게 유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길어질 줄은. 좀 느낌 케첩 찍어 먹어야 돼. 서류 증빙을 진행한 지 어느덧 한 달. 4주 전에 진행한 눈썹 문신 리터치를 받으러 갔다. 리터치를 받을 쯤에는 당연히 회사를 다니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처음 일 2주는 설레는 마음이었지만 3주차부터 기다림에 애가 타기 시작했다. 4주차부터 하루가 1년같이 느껴질 정도였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날 저녁, 매일 한 통을 받게 된다. 있잖아. 나 취업하게 됐어. 아, 됐어? 그냥 뭐 회사 규모를 떠나서 그냥 너가 잘 모를 수도 있어. 내가 알지. 그래도 어딘데? 아, 서류 넣었는데 하고 시험도 다 되고 지금 한 거야? 시험 디자인을 할 유명이네. 아, 디자인 그 군으로 뽑은 게 있었어? 어머야. 잘했다. 어머니, 잘 됐네. 백수일기 291일차. 깊고 길었던 37 백수의 여정이 드디어 끝이 났다. 중견기업 정규직 디자인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나는 회사에서 꺼려한다는 자녀 없는 30대 기혼 여성이었고 이를 방증하듯 이전 직장에서 2년간 계약직으로 일을 하며 지원한 서류 합격률은 0%였다.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처음으로 CJ 계열사 서류 합격 연락을 받게 된다. 하지만 너무 오랜만에 보는 면접에서 긴장한 탓인지 불합격 통보를 받았고 이후 3번의 면접 기회가 더 찾아왔지만 모두 불합격에 고배를 마시게 된다. 그렇게 2025년이 저물고 2026년부터 직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됐다. 계속된 실패와 낮은 서류 합격률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37의 적지 않은 나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했고 장고 끝에 NCS를 공부하며 지역 농협에 도전했다. 간혹 공공기관 디자인 직무 공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NCS 공부는 다시 디자인 직무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된다고 확신했다. NCS 공부 90, 디자인 직무 지원 10을 비중으로 하루를 채워갔다. 공부는 순탄치 않았다. 일단 오랫동안 포기했던 수리가 발목을 잡았고 몇 번의 공공기관 NCS 필기시험 기회가 있었지만 모든 시험에서 수리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 당연히 필기시험 점수는 처참했고 설상가상 상반기에 지원했던 지역농협 서류에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된다. 몇 개월 동안 공부했던 시험을 치르지도 못하고 상반기가 끝나버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반포기 상태에서 미련을 못 버리고 10%의 비중으로 지원했던 디자인 채용 공고에 서류 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2026년에 받게 된 유일한 서류 합격이었다. 그렇게 1, 2차 면접을 연달아 보게 됐고 믿을 수 없는 최종 합격 결과를 거머쥐게 됐다. 2개월 동안 일어난 일이다. 이 나이에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기대하지 않았던 대기업에서 디자인 경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내게 꿈만 같은 일이었다.
4년 전 중견기업 정규직을 퇴사한 뒤 자리를 못 잡고 방황하다가 불안정한 대기업 계약직에 입사했으니 정착에 대한 나의 간절함은 꽤 오래된 것이었다. 그래서 이 결과의 기다림은 나에게 291일 그 이상의 시간이었고 이 모든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봐온 나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였다. 애정하는 일을 업으로 지속할 수 있는 즐거움과 역할과 책임감으로 빚어진 내 자리의 소중함, 그리고 내가 쌓아온 역량과 발자취를 믿고 손을 내밀어준 회사를 향한 고마움. 이 모든 감정이 얽히고 설켜 요 며칠 동안 심장이 자꾸만 요동쳤다. 자, 이제는 나의 일기장에 새로운 챕터가 한 줄 새겨졌다. 새로운 경험과 낯선 만남 앞에서 의젓하고 꿋꿋하게 걸어가는 내가 되기를 바라며 백수 일기 종료.